1번은 누가 봐도 완전 제곱식이죠. 그 사실 인수분해하는 게 편해? 아니면 곱셈공식 하는 게 편해? 일반적으로 곱셈공식 편해. 곱셈공식 이렇게 분배만 하면 되잖아. 딱히 머리 썩힐 거 없이 그냥 분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인수분해는 막 짜맞춰야 되잖아요. 항의 개수 불려야 되고.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 물어보는 거는 이쪽 가는 거를 고려하는 게 물론 인수분해이긴 한데 만약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반대로 하는 게 더 나아요. 얘를 풀어서 얘가 나오냐라고 묻는 거죠. 이건 나오겠죠? 앞에 거 제곱. 2를 곱하면 3x, 거기 2배, 6x. 뒤 거 제곱의 합? 네, 맞겠죠. 이거는 차의 제곱, 앞에 거 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y, 거기 2배, 마이너스 xy. 끝에 거 제곱의 합? 네, 맞겠죠, 이것도. 이거는 합차, 얘 계산하면 4x제곱, 마이너스 9y 제곱에 4배 하게 되면 이것도 맞겠죠. 이거 분배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0, 이게 틀렸네요. 부호가 안 맞죠. 이게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데 플러스로 갔으니까 틀렸고, 이건 분배하면 10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5xy 합치면 마이너스 7xy 맞고요. 끝에 거 제곱하면 y제곱. 네, 맞겠네요. 이렇게 너무 인수분해를 요구했다고 해서 인수분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학교 시험에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 곱셈공식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자, 두 다항식의 공통인수를 찾으시오. 지금 앞에 있는 건 항이 2개짜리잖아요. 항 2개짜리를 인수분해하는 방식.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인수분해 방식이. 항 2개네. 아, 인수분해. 그럼 공통인수로 묶는 거죠. 혹은 필요하다면 제곱만의 제곱. 이건 공통인수로 묶여요. 3으로. 묶었더니 9x제곱 마이너스 1. 근데 안에 게 또 인수분해 됩니다. 3하고 안에 게 3x의 제곱으로 표현되고 뒤에 1의 제곱. 이렇게 쓰면 합차가 되죠. 제곱만의 제곱. 그럼 앞에는 3은 놔두고 가로 두 군데다 나눠쓰죠. 합차는 항상 가로 두 군데 나눠서 곱합니다. 제곱 밑에는 3x랑 제곱 밑에는 1을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이렇게. 앞쪽은 저렇게 인수분해 될 테고 뒤쪽은 항 3개짜리 인수분해니까 그냥 하는 거죠. 앞에 2개 곱, 뒤에 2개 곱. 여기 당연히 x와 x가 필요할 테고 3은 소수니까 그냥 무턱대고 3과 1을 써볼게요. 그다음 뒤 걸 잘 짜맞춰서 17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뭐 좀 쉬운 편인데 이거는 이렇게.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플러스 18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x. 합치면 17x 딱 맞죠. 인수분해. 3x 마이너스 1, x 플러스 6. 자, 이래 놓고 공통인수. 얘가 공통인수죠. 이렇게 3x 마이너스 1이 공통인수다. 정답은 4번이 된다. 뭔가 애매하면 질문하라고 그랬죠? 상이 아니면 일단 선생님 상은 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면 건너뛸 텐데 자기가 질문 있으면 건너뛰지 말고 질문하시고. 자, 이 문제는 설명을 좀 할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단 인수분해를 하라는 건데 15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4인데 얘를 인수로 갖는다는 뜻은 이 풀이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는 인수로 갖는다? 그럼 분명히 3x 플러스 2의 곱을 갖는다라는 뜻이고 그럼 여기다 뭔가를 더 곱하면 얘랑 같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쉬운데? 여기 3x에 뭘 곱해야 15x제곱이 돼요? 5x가 필요하고 여기 상수항 플러스에 뭘 곱해야 마이너스 4가 되나요? 그럼 너무 짜맞추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분배하면 15x제곱이 되고 1창을 짜맞춰야 되죠? 마이너스 6x 플러스 10x 플러스 4x가 남네요. 이렇게. 따라서 a값은 3. 이렇게 푸는 방식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식은 15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4. 3x 플러스의 인수를 갖는다는 뜻은 요 밑에 3x와 여기 플러스 2의 곱이 있다는 얘기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곱을 찾을 때는 뭐 고민할 게 없는 게 당연히 이게 와야 되고 이게 와야 되는 거죠. 또 이렇게 곱하면 10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x 가운데는 4x 따라서 a는 4가 된다. 근데 보신 바와 같이 이 풀이와 이 풀이는 사실은 같은 풀이인 거죠. 다른 풀이가 아니에요. 이걸 위아래로 곱으로 표현했느냐 아니면 좌우로 표현했느냐 차이점이 사실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힘주어 설명하고 싶은 거는
얘를 어쨌든 쟤를 인수로 한다는 뜻은 인수 부분의 1 부분에 얘가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 뭔가의 곱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 식은 기본적으로 무슨 식이에요? 등호 있잖아. 항등식이지. 등호 있으면 둘지 않아요. 등식이잖아. 등식 종류 두 종류죠. 항등식 아니면 방정식이에요. 근데 얘는 방정식이지 않는 게 좌우가 똑같은 거잖아요. 완벽히 일치하는 거예요. 얘를 분배하면 얘가 되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가 된다는 뜻은 둘은 완벽히 좌우가 일치하는 거라 이거는 방정식이죠. 방정식은 좌우가 일치하지 않아요. 좌우가 일치한다는 얘기는 왼쪽 오른쪽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그 미지수에다가 똑같은 수를 집어넣으면 늘 참이 되잖아. 항상 미지수에 관계없이 늘 참이 되는 등식. 이건 항등식이죠. 방정식은 그때그때 답이 달라야 돼요. 좌우가 똑같으면 절대 특정 x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성립하기 때문에 이건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항등식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시는 겁니까? 항등식은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방정식은 이 식을 참으로 만든 x는 뭐밖에 없죠? 2밖에 없죠. 그러니까 2만 집어넣어야 참이 돼. 2가 아닌 값을 집어넣으면 참이 안 되니까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하는 값만 집어넣을 수 있어요. 방정식은 야 아무나 집어넣으면 안 돼. 아무나 집어넣으면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거야. 근데 어떤 특정 한 개, 두 개, 그걸 딱 집어넣으면 이건 참이 돼. 이게 방정식이고 항등식은 그냥 아무나 다 집어넣어도 참인 거죠. 아무나 집어넣어도 참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무나 집어넣어도 참이다. 그럼 x에 뭘 집어넣어도 참이냐면 마이너스 3분의 2를 집어넣어도 참이야. 에? 뜬금없이 왜 갑자기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뜬금없이 마이너스 3분의 2 뭐야 이거?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 이게 의미 있는 숫자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얘가 뭐가 되는 숫자? 0 되는 숫자야. 제 0만 되는 숫자예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어요. 15 곱하기 9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2a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돼요. 이걸 왜 근데 굳이 딴 거 넣어도 되잖아요? 선생님 이게 너무 복잡한데 숫자가 왜 굳이 이것만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이야. 내가 안 밝혔잖아. 이게 뭔지를 알면 아무나 집어넣어도 되는데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이게 5가 돼. 근데 5 얼마야 이게? 모르잖아.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를 0 만들어버리면 얘는 몰라도 된다는 뜻이야. 어차피 얘는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이걸 푸는 거예요. 3분의 2a는 이걸 풀죠? 9분의 60 마이너스 9분의 36 3분의 2a는 9분의 24 없애고 반대편에 줘서 역수를 곱한다. 2분의 3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12가 남고 이렇게 약분하면 3이 남고 다시 약분하면 4가 남는다. a 값은 4가 된다. 계산은 물론 처음에 했던 게 저게 더 쉬워요. 이 문제는. 근데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인수가 0이 되는 이 인수가 0이 되는 그 x의 값 이 x의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도 0 된다. 이걸 기억하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숫자가 지저분해서 이게 계산상 좀 복잡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서 시작된 거죠. 이렇게 인수분해 될 테니 얘가 0이 되는 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되는 x를 집어넣으면 우변 0 되듯이 경우 좌변도 0이 된다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걸로 간단하게 a의 미지수 값을 구하시면 돼요. 설명한 대로 주어져 있는 관계식이 x-5y로 인수분해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그랬죠? 4x제곱 마이너스 19xy 플러스 ky의 제곱은 x-5y와 뭔가의 곱일 거란 거죠.
여기 뭔가에는 4xy 될 테고 뒤는 모르겠어. 이제 뒤는 뭔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k잖아. k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그럼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냥 뭐 a라고 쓸까? 모르겠으니까. 근데 분배하는 거예요. 4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이건 y가 필요합니다. 네. 여기 xy라는 동령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개수만 모르는 것 뿐이라 그럼 분배하면 axy 마이너스 20xy 마이너스 5ay 제곱 동령 뭐예요? 4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0xy 동령 마이너스 5ay 제곱 이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19 따라서 a 값은 1 a1 여기다 집어넣죠?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상수값이 마이너스 5 제가 k 값이 돼야 되니까 k 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우리는 a 값만 구하면 되죠? a 값 1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4x 플러스 y 이게 나머지 인수다. 4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되는데 얘들아 그렇게 되는데 물론 이게 k 값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더 불편할 수도 있는데 아까 구조적으로 이런 걸 좀 연습하는 게 나쁘진 않아서 얘는 x-5y랑 뭔가의 곱일 텐데 얘가 0이 되는 x값 5y를 대입해요. 그럼 여기다 5y를 대입해. x는 5y. 그럼 5y의 제곱 25y 제곱 4 곱하면 100y 제곱 여기다 5를 대입하면 5y를 대입하면 여기다 5 곱하죠? 5 곱하면 마이너스 95y 제곱 플러스 ky 제곱은 0 이렇게 되네요. 그렇겠죠? 네. 됐니? 자, 그 다음 붙이는 거죠. 100 마이너스 95 플러스 k y 제곱은 0 됐어요? k는 상수이고 y 제곱이 0 되려면 y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y가 0이 돼요. 인수인 걸 찾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인수 다른 인수를 찾아야 되니까 y 0과 관계없이 얘가 0이 되면 이 식이 0이 되죠. 그래서 k 값은 5 플러스 k가 0인 거니까 k 값은 마이너스 5. 여기다 마이너스 5를 집어넣고 인수분해를 시도하시면 돼요.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 4x 제곱 마이너스 19xy 마이너스 5y 제곱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5y로 인수분해. 그럼 여기는 4x 여기는 y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해서 얘가 돼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 인수 하나는 4x 플러스 4y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개념을 기억해 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중요하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이 아니고요. 여기. 자, 다음 세 다항식은 x의 기수가 2인 1차식을 공통인수로 갖는다. 이때 a 값을 구하시오. 누가 봐도 얘랑 얘랑을 연립해야 되지 않을까요? 얘는 잘 모르니까. 셋 다 가지고 있는 공통인수라면 얘네 둘도 당연히 그 공통인수를 갖고 있겠죠. 인수분해 합니다. 얘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적당히 숫자를 짜 맞춰야 되잖아? 네. 어떻게 짜 맞추면 돼요? 2하고 4. 2하고 4하고 여기는 이쪽이 5하고 이쪽이 1하고 아, 반납이요? 맞는 것 같은데? 아, 부호만 맞추면 되죠.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2x 플러스 1 4x 마이너스 5 네, 이렇게 인수가 나왔네. 그럼 이제 이쪽도 인수분해 여기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마 2x, 6x 이거 보고 짜 맞추는 거죠, 적당히? 이게 나올 리가 없잖아.
여기서 어떻게 이게 나와? 마이너스가 어떻게 나와? 뒤에가 마이너스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와요? 이거겠죠. 그럼 2x 플러스 1 하나 써놓으세요. 그 다음 나머지 짜맞추면 되죠. 2를 곱해서 이게 돼야 되고 2를 곱해서 이게 되려면 이렇게 했더니 딱 맞아요. 이렇게 합치면 8x. 얘를 인수분해하면 2x 플러스 1, 6x 플러스 1. 공통인수는 얘다. 2x 플러스 1이 공통인수다. 따라서 6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0도 분명히 2x 플러스 1의 인수를 갖는다. 이 말 아닌가요? 됐죠? 그럼 방법 두 가지. 짜맞추는 방식. 여기 뭐 써요? 3x. 여기는 마이너스 10. 그죠? 이거 짜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분배하면 6x제곱, 우리는 1창이 필요한 거죠? 1창 맞춰줍시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0x.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3x. 공량 처리하면 마이너스 17x.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7이 된다. 자, 이런 방식이 있고,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아까 말한 인수를 갖는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 인수, 얘가 0이 된 x값 얼마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쟤도 0 나온다. 같이 0 나온다. 얘가 0 되면 얘도 0 된다. 이런 느낌. 그럼 6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a 마이너스 10은 0. 그럼 2분의 1a는 약분하면 2분의 3 마이너스 10. 양변에 2를 곱하면 되죠? a는 2를 곱하면 3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7.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방법은 두 가지. 이런 방식으로 직접 짠 맞춰서 곱셈을 하거나 아니면 대입해서 주어진 식이 0되게 만들거나. 뭘 잘못 봐요. 네. x계수가 1인 일단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데 수연이라는 이 친구는 가명이죠. 본명은 민준이에요. 네? 네? 가명이에요. 실제 본명은 민준입니다. 이 친구 이름. 네. 근데 바깥에서 자기가 자꾸 이렇게 실수하다 보니까 부끄러우니까 자기 본명을 얘기 못하고 나 사실은 수연이야 이러고. 자, x의 계수를 잘못 보고 다음처럼 인수분해 했답니다. 그러니까 수연이라는 친구는 뭔가 어떤 x에 대한 제곱계수가 1인 어떤 2차식이 있는 거죠. 어쩌고 저쩌고가 있어요. 근데 걔를 이렇게 인수분해 해놨어요. 그리고 주원이라는 친구는 얘도 x제곱 어쩌고 저쩌고라는 2차식을 이렇게 인수분해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인수분해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선생님이 수연아 너는 지금 잘못 풀었어. 네가 계산한 식에 너는 여기 있는 이 2창 중에서 x의 개수를 잘못 본 것 같아. 그래서 너 인수분해 잘못돼 있다 야 라고 얘기하신 거고, 주원이한테는 너 민준이 친구지? 너 이 자식 너도 잘못 봤어. 너는 상수항을 잘못 봤구나. 니네는 다 애들이 왜 그 모양이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잘못 본 개수를 찾거나 상수를 찾으려면 이걸 분배를 해보면 알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x 플러스 x 마이너스 6. 얘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x 플러스 5x 플러스 6. 그러니까 원식은 이게 아니란 얘기야. 근데 수연이는 야, 넌 x계수 잘못 봤어. 이게 아니었어 원래는. 주원이는 야, 넌 상수항을 잘못 봤어. 원래 이게 아니야. 6이 아니야. 그럼 나머지는 잘 봤다는 얘기죠. 이걸 모으는 거죠. 그래서 그럼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 원래 원식은 이거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연이는 이게 5가 없는 줄 알고 풀었고, 주원이는 이게 플러스 6인 줄 알고 잘못 풀었고, 이렇게 풀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바르게 인수분해 하시고, 그럼 다른 인수분해 하면 되죠. 항 3개짜리 xx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플러스 5가 되는 숫자는 플러스 6과 마이너스 1.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됩니다. 찾아보시니 3번이 정답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친구 어떤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데 재현이는 x 제곱 계수만 잘못 보고 세환이는 x의 계수만 잘못 보고. 세환이? 세환이야, 세환이.
세환이잖아, 세환이. 대환이는 안 저래. 이 친구 이름 재현이 아니에요. 민준이. 아래는 김용은. 이 친구 가명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아까는 뭐 수연이, 지금은 재현이. 네.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네. 제가 이제 인조 그 뭐냐 그 가짜 신분증 제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래요. 했잖아요. 너 범법행위인 건 알고 있냐? 그 범법행위 저지르고 있다는 거는 조만간에 아마 쇠고랑 차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제 이민준이라는 이제 그런 사람 여기 야만 출주가 있고 지금 이제 김민준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친구는 성이 이씨예요. 자, 어떤 2차식이 있는데 2차식을 이제 이 재현이라는 친구가 인수분해합니다. 했는데 이렇게 인수분해했어요. 3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그럼 이걸 전개하면 이 친구가 어떤 식을 보고 인수분해했는지 알 수 있겠죠.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x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식을 이런 건 이 식인 줄 알고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세환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인수분해 해놨어요. 5x 플러스 1 x 마이너스 6. 그럼 이 친구가 봤던 다항식은 이걸 분배하게 되면 5x 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1x 마이너스 29x 상수항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해놨는데 이 친구들 이제 각각 답을 보니까 재현이는 x 제곱의 개수를 잘못 봤대요. 이게 3이 아닌 다른 어떤 거였는데 잘 본 거죠. 이 세환이 친구는 x를 잘못 봤대요. 이렇게. 이게 모아보면 되겠네요. 그럼 5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 이게 원식이었다는 뜻이고 이걸 바르게 인수분해 하시오. 여기 5x 여기 x 여기 2 여기 3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 10x 곱하면 플러스 3x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7x 딱 맞죠? 그럼 인수분해는 5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었을 것이다.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그림의 모든 직사각형을 겹치지 않게 이어서 붙여서 만든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 길이의 합을 계산하죠. 이 약간 어릴 때 우리가 했었던 뭐랑 비슷하냐면 블럭놀이 같은 거죠. 저렇게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블럭들이 있어요. 쟤를 내가 잘 조합을 했더니 어떤 직사각형이 만들어진 거죠. 그때 직사각형은 어떻게 배열하면 됩니까? 이건 포개거나 포개지 않는다는 얘기죠. 떨어뜨리지 않고 딱 따닥따닥 붙여서. 그럼 얘가 어떤 직사각형이 돼 있겠지? 근데 지금은 이 직사각형 가로 세로를 모르잖아요. 모르는 걸 억지로 만들려고 막 짜맞추지 마시고 핵심은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 넓이나 이 블럭들의 넓이의 합이나 똑같을 거라는 얘기죠. 여기 넓이는 x제곱, 얘는 x, 얘는 1이 6개. 결론은 이 직사각형 넓이는 결론 x제곱과 5x랑 6을 더한 넓이일 거라는 거죠. 근데 가로와 세로의 곱으로 이 넓이 값이 나타났으니 결국 이 넓이 값은 가로 세로의 곱으로 무슨 분해된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가로 세로의 곱으로 인수분해. 어쨌든 가로와 세로 곱해서 넓이라는 뜻은 이 넓이를 두 개 곱으로 표현해라. 인수분해하라. 여기 x, 여기 2, 여기 3. 둘 다 플러스. 괜찮네요. 곱하면 6, 더하면 5. 그럼 x 플러스 2, x 플러스 3. 근데 문제는 가로가 길다, 세로가 길다라는 말이 있으면 거기 맞춰주면 되죠. 이게 더 긴 변이고 짧은 변이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 없고 그냥 가로와 세로 길이의 합만 계산하면 되죠. 얘가 가로냐, 얘가 가로냐는 의미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더할 거니까. 더하면 2x 플러스 5가 된다. 괜찮습니까? 네. 되셨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배열하면 되냐면 이렇게 한 변이 x인 정사각형에다가 요 1을 두 개를 갖다 붙여요. 이렇게 1, 이렇게 1. 그리고는 이쪽으로는 3. 이게 3이니까 x 이렇게 3개 갖다 붙이고
요거를 x 플러스 2니까요. 이렇게 두 개를 붙이고. 그럼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가로가 x에다가 1, 1, x 플러스 2, 세로가 x에다가 1, 1, 1, x 플러스 3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놔도 되죠. 이렇게 돌려놓으면 그때 가로가 x 플러스 3, 세로가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블럭을 쌓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예요. 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AB는 한 변 길이가 x, y인 정사각형, C는 가로 x, 세로 y인 직사각형, A 2개, B 7개, C 15개를 모두 사용해서 직사각형을 빈틈을 채워요. 이 직사각형 모양의 벽돌의 둘레 길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아까는 비슷해요. 이런 블럭이, 지금 이게 X제곱 넓이를 가지고 있는 블럭이 몇 개 있냐면, 2개. 그 다음에 B 블럭, 넓이는 Y제곱이죠. Y제곱의 블럭 가지고 있는 게 7개. 여기 넓이는 XY예요. 이 XY 넓이를 가지고 있는 블럭 개수가 15개. 그러니까 총 2개, 7개, 15개 있다는 얘기죠. 얘를 가지고 따닥따닥따닥 사용해서 붙여서 큰 직사각형 모양의 벽에다가 이 블럭들을 빈틈없이 다 채워 넣었다는 뜻은 이 직사각형 넓이 값이 이들의 넓이의 총합과 같을 거라는 얘기죠. X제곱이 2개. 그 다음에 XY가 15개. Y제곱이 7개. 이렇게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직사각의 둘레 길이를 구하려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결론은 둘을 곱해서 저 넓이가 나온 거니까 쟤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가로 세로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인수분해 해봅시다. 여기 2x 올 테고 여기 x 올 테고 여기는 아마 이쪽에 7이 오고 이쪽에 7y가 오고 여기는 1y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14xy 이렇게 하면 xy 합치면 15xy 딱 맞네요. 그럼 어디가 가로냐 세로냐 별로 중요하지 않죠. 둘레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 하나 해서 가로 길이를 2x 플러스 y로 분다면 세로 길이는 x 플러스 7y. 혹은 가로 길이를 x 플러스 7y로 본다면 그때 세로 길이는 2x 플러스 y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레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가로 세로를 더한 다음에 2를 곱하시면 이게 이제 둘레 길이가 되겠죠. 가로 세로를 더해 보세요. 3x 플러스 8y. 네, 걔를 2배. 6x 플러스 16y. 얘가 둘레가 됩니다. 자, 넓이가 다음과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답니다. 이 종이의 둘레를 구하시오. 이번엔 정사각형인데? 근데 정사각의 특징은 가로 세로가 똑같죠. 이 넓이가 25x 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1인데 가로 세로 똑같다는 얘기는 얘가 어떤 식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죠. 가로 세로 똑같으니까요. 가로 세로 곱한 게 넓이잖아요. 근데 정사각형 가로 세로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 두 번 곱해서 얘가 됐다. 저 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 인수분해 합시다. 똑같은 게 두 번이잖아요. 그럼 원래 고민할 것도 없는데? 똑같은 게 두 번이니까 5x, 5x 여기 2, 여기 1, 2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0x 합치면 마이너스 20x 딱 맞죠. 그래서 5x 마이너스 2가 두 번. 따라서 한 변 길이는 5x 마이너스 2. 그러므로 둘레 길이는 4 곱하기 5x 마이너스 2. 똑같은 게 4개 있으니까요. 네. 20x 마이너스 8. 이게 둘레가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지름 길이가 25r인 원에서 6r만큼 폭을 남기고 작은 원을 잘라냈어요. 색칠한 볼의 넓이. 이건 색칠한 볼의 넓이 구하는 건 많이 했던 거죠, 우리가. 전체 넓이에서 안에 있는 넓이를 빼는 거니까. 그럼 전체의 넓이는 이게 반지름이 얼마예요? 그냥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죠. 물론 큰 원의 반지름을 x라고 하죠. 여기 작은 원의 반지름은 y라고 합시다.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 지름이 25r이니까 큰 원의 반지름은 2분의 25r
맞아요. 근데 넓이 계산해야 되니까 2분의 25r을 제곱해야 되죠. 빼기 여기는 이것 이만큼이 2분의 25r 빼기 6r 하셔야 돼요. 그럼 2분의 25r 빼기 6r 그러면 여기 반지름이 나오죠. 그럼 2분의 25 빼기 12니까 13r이에요. 2분의 13r의 제곱 파이. 이걸 계산하면 이제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지? 근데 이렇게 나온다 뜻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xy를 뒀냐면, 자, xy를 둔 이유를 잘 보세요. 큰 원의 반지름은 x, 작은 원 반지름은 y. 그래서 여기 도넛 모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큰 원의 반지름의 제곱 파이 빼기 작은 원 반지름 제곱의 파이. 파이 묶었더니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y x 플러스 이게 뭐야?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파이. 이렇게 썼더니 합차가 되네. 인수분해가. 그래서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 거기다가 파이. 됐나요? 그럼 x 플러스 y 여기가 6r이잖아요? 6r x 마이너스 y는 6r이에요. 그러면 x에서 y를 빼면 여기가 남는데 여기는 지금 6r이 써져 있으니까. 됐나요? 그럼 이번엔 x 플러스 y x에다가 y를 더 셈해야 돼요. 이만큼이 y잖아요? 맞니? 그럼 이만큼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이만큼의 길이는 25r에서 뭘 빼면 되죠? 여기는 6r을 빼면 여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25r에서 6r을 빼면 19r 이걸 곱한데 다음에 파이를 붙이면 정답. 그럼 얘랑 얘랑 곱했더니 144 r 제곱 파이. 144 아니네. 19 곱하기 9죠? 16 곱하기 9가 아니고. 네, 어쨌든. 네. 19, 21,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게? 114? 이 정답은 5번이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다가 이렇게 갑자기 바꾼 이유가 이걸 풀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죠. 이걸 계산하기가. 누가 봐도 복잡하잖아. 그냥 통째로 그냥 x, y 미지수를 잡고 시작하면 식도 단순하고 나중에 숫자 계산할 때도 비교적 어렵지 않아서 밑에서 일일이 다 써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풀이가.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 풀이를 왜 피했냐면 25분의 25r을 반 나눠야 되잖아. 그럼 2분의 25r 아무래도 계산이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일단 선생님 피해 본 거예요. 이게 만약에 딱 나눠줬다면 아마 이렇게 안 풀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나눠지네. 이게 뭐 24r이야. 그러면 12r. 계산 편하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핵심은 여기서 인수분해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지금 단원과 연결이 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자, 다음 그림의 두 도형 A, B의 둘레 길이가 서로 같고 도형 A 넓이가 다음과 같을 때 B 넓이를 계산하시오. 자, 도형 A 넓이가 이거래요. 이렇게. B 넓이를 구합니다. 근데 이제 넓이를 구하다 보니까 넓이는 가로, 세로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로에다가 세로를 곱하면 이 넓이 나온다는 뜻인데 이게 아까 우리가 했던 연습 문제죠. 짜맞추거나 아니면 x 플러스 하면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하면 양변에 x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해도 이 식은 참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3 대입하면 9 마이너스 38 24 플러스 a 0 따라서 a 값은
15. 그렇죠? 네. 자, 근데 지금은 A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풀이를 이제 잠깐 보여드렸는데 지금 A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뭘 구하는 문제예요? 가로 세로를 알아야 돼요. 둘레가 서로 같은 거니까 A의 둘레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가로 길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적당히 짜맞춰서 풀어도 된다고 그랬죠? 여기 X 쓰시고 여기 8X 나오려면 뒤에 뭐 붙어야 돼요? 5 붙어야 돼요? 왜 5 붙어야 돼요? 여기는 3X에다가 몇 X를 더해야 8X가 되냐고 물어봤으니 5X가 되려면 뒤에 5 붙어야죠. 지금 A값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가로가 세로가 더 중요해요. X 플러스 5.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지금 말하다 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리해서 만약 처음부터 네가 아까 있잖아. 이 인수의 개념. 인수의 개념으로 문제를 풀었다면 A값이 구해졌죠. 그럼 A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 얘를 인수분해해야 가로계가 나오겠죠. 근데 세로가 지금 X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이 숫자 짜맞추는 건 어렵진 않아요. X, 여기 5가 내서 5가 나와야 곱하면 15가 될 테니까. 그럼 X 플러스 3이 세로 길이면 당연히 X 플러스 5가 가로 길이가 된다. 이렇게 풀던지 아니면 직접 그냥 이 넓이가 이거고 가로가 이거니까 세로를 곱해야 이 넓이가 나오는데 여기 당연히 X가 올 테고 상수 뭐가 오는지 모르겠으나 이쪽 3X에 이렇게 곱한 X를 합쳐서 8X가 되려면 여기 5가 오겠네. 그래서 가로 길이가 당연히 X 플러스 5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의 둘레를 구해보면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A의 둘레를 구해보면 2X 플러스 8이 가로 세로 길이 합친 거고 거기에 2배 하면 전체 둘레가 나오고 이 둘레는 4X 플러스 16이더라는 거죠. 근데 A와 B의 둘레가 서로 같잖아요. 근데 B는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뭔가요? 전체 둘레인 4X 플러스 16을 4로 나누면 한 변 길이가 나오죠. X 플러스 4.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 한 변 길이는 X 플러스 4였던 거예요. 따라서 세로도 X 플러스 4. 넓이를 구하시오. X 플러스 4의 제곱. 그럼 곱셈 공식. 앞에 거 제곱, 2를 곱한 4X의 2배, 플러스 8X. 끝에 거 제곱의 합.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B의 넓이는 최종 이게 넓이다. 되죠?